혹시 이런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진 적 있나요?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호감, 관심이 있는데 몸은 얼어붙어서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에게 내 마음을 알리고 싶지만 너무 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죠. 주목받고 싶지만 오해를 샀거나 더 나아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모든 충동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당신의 욕망은 보이지 않는 포로가 되어 몸 안에 갇히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 내면에 얼어붙은 황무지에 머무른 채 순간들이 흘러가는 걸 바라볼 뿐 안에서는 그저 무디고 지치는 자기 실망만이 커져갑니다. 마치 두꺼운 방음, 유리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죠. 세상을 보고 소리치고 싶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극단, 두 가지 잘못된 길을 가르칩니다. 혹은 자신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고 거의 공격적으로 행동하라는 것, 그냥 가서 말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런 길은 종종 여성의 본질을 폄하하며 영혼의 미묘한 교감을 거친 거래로 바꿔버립니다. 아니면 차갑고 계산적인 게임을 하라는 것,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들고 쉽게 다가가지 말고 무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뢰가 아닌 불안 위의 관계를 쌓는 조작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길 모두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요? 왜냐하면 진실은 불편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은 진정한 끌림은 배운 기술이나 차가운 침묵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끌림은 말보다 오래된 언어, 두려움에 복종하기를 멈추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몸의 언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상적인 이미지, 즉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의 틈새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여성이 실수로 남성에게 자신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때 그것은 실수나 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검열관을 이겨낸 진정한 본질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드물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진짜 자아의 속삭임으로 외워둔 모든 규칙들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남자는 배운 기술들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당신이 내뿜는 것 카메라로는 포착할 수 없지만 그의 직감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고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플러팅이 아니라 공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애쓰지 않고 그냥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이 말했듯이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자 그녀의 온전함을 향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기사나 영상을 통해 그의 팔을 살짝 만져라, 머리를 귀 뒤로 넘겨라, 그의 농담에 웃어라 같은 준비된 대본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 해보려다가 스스로가 가짜 같고 싸구려 연극의 우스꽝스러운 배우처럼 느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이 가짜 같다는 느낌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부터 안으로 연기하려고 한다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성숙한 남성을 진짜로 끌어당기는 것은 그 가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잠깐씩 엿볼 수 있을 때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아무리 완벽해도 차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언제나 따뜻합니다. 칼 융은 아니마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남성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내면적이고 종종 무의식적인 여성상이며 아니무스는 여성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이에 상응하는 남성상입니다.
진정하고 깊은 끌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대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아니마와 당신의 본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대화입니다. 자기 자신과 영혼에 연결되어 있는 남자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인형 같은 여성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존재감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으며, 이 깨어남은 당신이 연습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자신을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플러팅의 맥락에서 이 진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에게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부 쏟아내거나 단순하고 개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막지 않고 당신의 내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관심 있는 남자와 같은 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이 관심과 호감을 느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이완됩니다. 억지로 이완시키려 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내려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눈에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반짝임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바로 미세한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은 특정한 제스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풍기는 존재감의 질에 있습니다. 아무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한다와 두렵다 사이에서 내면의 전쟁이 없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초대의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행동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연결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스스로 충분히 섬세한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아만을 확인하려는 피상적인 남자는 이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는 크고 뚜렷한 신호만을 찾고 있고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상태는 것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필터가 됩니다. 융이라면 당신이 그에게 이상적인 구원자나 왕자에 대한 아니무스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저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함, 이 차분한 자기소유감,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이 머무는 내면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염제입니다. 당신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려고 하거나 그가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두 개의 충만함이 맞닿을 수 있는 공간에서 그를 만날 것을 제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게임과 가면에 지친 남자에게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 평생 찾아 헤맸던 바로 그것을 그 신호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도록 배워왔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는 이렇게 듣습니다. 집착하지 마. 착한 여자애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남자는 사냥꾼이야. 그 역할을 빼앗지 마. 이런 조언들은 아무리 선의로 말해졌더라도 우리 내면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들은 무의식 깊숙이 자리잡아 융이 말한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림자는 악하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부정하고 억누르는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착한 여자에게는 자신의 성, 욕망, 건강한 공격성, 선택받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 등이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거부한 힘의 저장소이며 매번 끌림을 느끼면서도 의지력으로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내면의 어두운 지하실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회적 인정을 위해 자신의 본성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눌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변형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경직됨으로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는 어색함으로 시민성 반응, 붉어진 볼, 땀에 젖은 손바닥, 갑작스러운 떨림 등으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수동적 공격성, 빈정거림, 혹은 갑작스러운 냉담함으로 폭발하여 오히려 가까워지고 싶었던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별로 관심 없는 남자들 앞에서는 가볍고 재치 있게 행동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한 동상처럼 변해버린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억눌러온 에너지가 의식적인 통제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의 의도를 스스로 방해합니다.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플러팅의 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합하고 나쁘다고 여겨온 자신의 일부분과 용기 있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욕망을 부끄러운 약점이 아니라 생명력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원해. 그래, 나는 욕망해. 그래, 이 사람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건 정상적인 일이야. 그건 아름다운 일이야. 그게 바로 내 본성이야. 두려움 없이 원하는 그 내면에 나쁜 소녀에게 존재할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적인 수용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혁명입니다. 스스로와의 싸움을 멈추면 당신의 몸은 평화의 신호를 받게 됩니다. 긴장이 사라지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더 이상 사회적인 억지 표정이 아니라 내면의 따스함을 비추는 반영이 됩니다. 당신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깊이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더 이상 불안에 얽매이지 않아 한결 더 유연하고 우아해집니다. 당신이 일부러 작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당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면 상태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됩니다. 당신이 실수로 그의 팔을 스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배운 기술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에서 나온 진실되고 무의식적인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담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저속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인상을 주려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답게 있을 권리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시작, 즉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부분, 즉 부드러움과 강인함, 연약함과 성적 매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전한 여성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녀가 남자에게 자신의 한 가지 면이나 잘 다듬어진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 전체를 그에게 내어주고 이것은 스스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과 같은 영혼, 즉 그처럼 분열에 지친 채 진정한 깊은 연결을 찾고 있는 사람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순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내면의 작업을 마치고 자신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그림자와 친구가 되면 당신의 몸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흉내낼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익히는 미세한 신호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 시선의 마법, 영혼의 창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흔히 듣는 조언, 그의 눈을 바라보고 3초 동안 시선을 유지하세요. 라는 것은 기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은 페르소나의 작업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여성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여성의 눈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나요? 내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런 시선은 무언가를 찾고 요구하며 약간 불안합니다. 온전한 여성의 시선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녀가 관심 있는 남자를 바라볼 때 그녀는 초를 세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그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보는 것을 허락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시선에서 사회적 예의라는 필터가 사라지고 순수하고 흐려지지 않은 호기심이 드러납니다. 그 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흥미로워. 그 시선에는 판단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돌리지만 그것은 수줍음이나 밀당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한 제스처, 즉 그를 보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는 행동은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세계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흥미로워. 네가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내 행복은 내 반응에 달려있지 않아. 이런 개방성과 자족성의 조합은 성숙한 남자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도 자신을 정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동안 그에게는 경이로운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며 아련한 향기를 남깁니다. 이것은 다가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네가 충분히 용감하다면 한번 두드려보라는 신호입니다. 둘째, 미소의 에너지.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우리는 활짝 개방적으로 친근하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사회적 윤활유이자 당신이 안전하고 호감을 얻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소는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를 위한 미소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서 그녀 자신을 위해 지어진 미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넘쳐 흐르는 것이지 그의 반응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듣고 있거나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억 혹은 내면의 따뜻함이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게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할리우드식 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소의 그림자입니다. 거의 모나리자 같은 미소죠. 순간적이고 신비로우며 절대 그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미소는 커피잔이나 창문 혹은 허공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무엇을 읽어낼까요? 그는 당신이 기분 좋고 유쾌한 상태임을 알지만 그 이유는 그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 미소가 자신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이것이 그에게 건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미소로 자신의 인정을 구하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만의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여성을 보고 그 세계에 꼭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 미세한 미소는 난 당신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당신 곁에서 나 자신인 게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에너지의 연장선으로서의 터치, 의도치 않은 친밀감입니다. 실수로 그의 팔을 스치듯 만져보세요. 이 조언은 이제 진부해졌고 일부러 실수인 척 만지는 건 가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하는 우연한 터치는 모순이기 때문이죠. 진짜 우연한 터치는 무의식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과 몸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고 반응하는 유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농담에 웃을 때 당신의 손이 당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그의 팔뚝을 가볍게 스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건넬 때 당신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에 아주 잠깐 더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터치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터치는 차갑습니다. 마치 만져도 될까요? 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전함에서 비롯된 터치는 따뜻합니다. 그 터치는 나는 여기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체적 지혜, 즉 당신의 아니무스가
거리를 좁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차이를 세포 단위로 느낍니다. 의식적인 터치는 긴장감과 반응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터치는 가벼움과 따뜻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깊은 편안함과 신뢰를 보인 신호로 읽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 자신의 몸과 평화로운 여인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자신의 몸과도 평화로울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목소리는 영혼의 음악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진동이죠. 우리가 긴장할 때 목소리는 더 높고 얇아지며 말도 빨라집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경계 신호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말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더 많이, 더 빠르게 말하려 합니다. 반면 우리가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목소리는 가슴 쪽으로 내려가 더 깊어지고 말투도 더 신중해집니다. 멈춤이 생기는데 이 멈춤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자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목소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을 통합하면 신경계가 진정되고 특별한 연습 없이도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당신의 동맹이 됩니다. 목소리는 당신의 숨의 연장선이고 숨은 곧 삶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성은 얕게 숨을 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목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여성은 배로 깊게 숨을 쉬고 그녀의 목소리는 온몸에 울려 퍼집니다. 마음에 드는 남성과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저 깊고 차분하게 숨을 쉬세요. 이것만으로도 목소리가 저절로 낮고 부드러워집니다. 목이 아니라 배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최면 효과를 줍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함과 자신감의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이 풀릴 것입니다. 그는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평범한 날씨 이야기를 해도 목소리의 진동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내 곁에서는 한숨을 내쉴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신호는 가장 드물고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바쁘게 달려가거나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세상에서 목소리에 평화를 담은 여성은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는 당신이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 자체가 치유의 음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플러팅입니다.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 미세 신호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완벽한 필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어에 숨겨진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성숙도, 감정적 개방성, 의식 수준이 제각각인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은 모두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 거예요. 당신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살아가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화려한 포장지, 요란한 말, 눈에 띄는 관심의 표시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비춰주고 자존감을 채워주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을 해줄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만을 원합니다. 그가 당신처럼 영혼의 언어로 말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미소는 그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당신의 깊지만 요구하지 않는 시선은 그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차분한 존재감도 그가 보기엔 차갑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수신기는 이 주파수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는 밝은 네온 사인을 기다리지만 당신은 조용히 깜빡이는 촛불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지나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승리이자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당신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은 채 당신의 삶에 피상적인 관계와 아마도 실망만을 가져다 줄 사람을 걸러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지켜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깊이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여성에게서 단지 역할만을 찾는 이들, 우주를 보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이제 또 다른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 내면의 작업을 해왔고 가면과 가식에 지쳤으며 단순히 예쁜 외모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융이라면 그의 아니마, 즉 그의 내면의 여성성이 살아있고 섬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의 미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소 뒤에 있는 따스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영혼이 바로 너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즉각적인 인연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차분한 손길을 단순한 기술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중한 신뢰의 선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의 진동은 그의 불안을 달래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당신의 미세한 신호조차도 미스터리가 아니라 분명하고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이 메시지를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존엄성을 중시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립적이면서도 연결에 열려있는 여성.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는 여성.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녀에게 연애란 구명보트가 아니라 케이크 위의 체리와 같다. 이 단어들, 존엄성과 호기심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사회는 이 단어들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시켰다.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존엄성은 차가움, 접근 불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판단받을까 두려워 쌓아 올린 벽이지만 진정한 존엄성은 아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갑옷일 뿐이다. 진정한 융적 융심리학의 존엄성은 억압이 아니라 자기 소유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욕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소유하는 것이지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너무 깊이 알고 있어서 외부의 어떤 반응 승인도 거절도 흔들 수 없다는 뜻이다. 존엄성은 외벽이 아니라 내면의 핵심이다. 남자는 이 차이를 느낀다. 벽은 그 강도를 시험해보고 쉽게 만들지만 핵심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결코 부서질 수 없다. 오직 그 핵심에 맞춰 조율할 수 있을 뿐이다. 호기심, 매력 또한 비슷하게 왜곡되어 왔다. 우리는 호기심이란 것은 감추고 조종하고 밀당하는 것이라고 배운다. 그것은 관심을 끌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핍일 뿐이며 미성숙한 마음을 위한 호기심, 매력이다. 이런 방식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만 끌어들인다. 진정한 호기심, 매력은 온전함에서 비롯된다. 온전한 사람은 대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그들의 반응은 그 순간의 진짜 감정에서 나온다. 호기심 매력은 저 여자가 날 얻으려고 뭘 할까? 라는 질문에서 저 사람은 진짜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남자는 풀어야 할 퍼즐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하나의 우주를 본다. 그는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요로워서 자신이 그녀의 오락거리가 될 필요가 없는 여성을 본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를 가장 매력적인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만든다. 그는 정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세계로 초대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결핍이 아닌 풍요의 호기심 매력이다. 중은 두 온전한 사람이 만나는 이 과정을 시너지니시티 동시성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사건 당신이 온전함을 이루고 깊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상태, 이 외부의 사건, 즉 그 온전함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남성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의미 있는 우연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길과 일치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우주는 당신에게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새로운 내면 상태를 반영해 줄 뿐이다. 당신이 내면에서 찾고 있던 여성이 바로 자신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여성을 찾고 있던 남성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심리적이고 에너지적인 공명의 법칙이다. 더 이상 나비를 쫓지 않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 나비들은 저절로 찾아온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더 넓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당신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결핍의 패러다임에서 풍요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융이 내면의 권위 획득이라고 부를 만큼 깊은 변형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중심 무대에 오른다. 어떻게 앉아있는지, 어떻게 숨쉬는지, 어떤 생각이 몸의 긴장을 일으키는지 스스로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자신의 내면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마음 챙김의 실천은 당신을 놀라울 만큼 단단하게 만든다. 이제는 남성의 관심이나 친구들의 인정, 사회적 기준 등 외부에서 지지를 찾지 않는다. 그 지지를 스스로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예전에는 외부의 지지에 의존하는 가느다란 묘목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영혼이라는 토양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떤 외부의 바람도 더 이상 당신을 꺾을 수 없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리로 자리 잡고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제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반항심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경계를 아는 마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나 상황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다. 외부의 인정을 덜 필요로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면이 충만한 이들에게 끌린다. 남성들은 당신을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의 힘과 온전함을 느끼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예전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었던 플러팅이 이제는 하나의 게임이자 창조적인 행위, 그리고 즐거운 춤이 된다. 당신은 대담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으며 장난스러울 수도 있고 진지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착한 소녀나 판무파탈이라는 단일한 역할에 갇혀있지 않다. 당신은 그 모든 스펙트럼 자체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허락을 내린다. 융은 개별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그림자, 욕망,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온전해진다. 당신은 진짜가 된다. 그리고 이 진정성 속에야말로 진짜이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마법이 있다. 나쁘게 보일까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로 바뀐다. 선택받고 싶었던 욕구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불안은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라는 평온함으로 바뀐다. 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이 길이 항상 장미꽃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오래된 목소리들이 새로운 힘으로 울려 퍼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너무 복잡해. 결국 혼자 남을 거야. 좀 더 단순해져. 외로움이 밀려올 때 예전의 익숙한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덜한 것에 만족하고 싶어지는 강한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 단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전의 구애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지 시험하는 것이다. 융이라면 이것이 자아를 성취하기 전 마지막 시련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야만 비로소 몸과 영혼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 남자 앞에서 두근거림을 느낀다면 서둘러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서둘러 가면을 쓰려고도 하지 마라.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말해라. 나는 너를 본다. 이 감정을 느끼고 그대로 두겠다라고. 그러면 당신의 내면의 진실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우아하며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미세한 신호들을 통해 외부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유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로 유혹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당신은 요구하지 않고 초대하며 증명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매혹적인 여성성의 살아있는 화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 이 갈등에서 어떤 인식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 영혼의 중요한 일부가 이미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으로의 여정에 대한 초대이다. 이 충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당신이 그녀의 내면의 힘과 존엄성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라. 아래에 댓글을 남겨라.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달라. 이것은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각을 굳건히 하고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게 하는 성찰의 행위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걷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라. 당신의 영혼에서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결국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로맨스는 바로 자신과의 로맨스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아름다운 반영일 뿐이다.